요즘 공천된 그 국회의원 후보들의 여러 가지 얘기 같은 거, 그 다음에 각 당에서 이제 요즘 많이 얘기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뭐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각 뭐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각 이제 비례대표들로 지금 공천된 후보들의 면면이 뭐 신문에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그 나라를 대표한다는 헌법에 명시된 기관인 국회의원 대단하죠. 여러 가지 뭐 이제 힘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입법하는 행위인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과연 저 사람들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는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그 다른 그렇게 일반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뭐 품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그러지는 않을지언정 일반 국민들의 어떤 그런 품행이나 인성보다도 못하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냥 뭐 하이직 공무원들이라든가 전체적인 국가 운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들 같은 모르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법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법률의 일정 이상의 공무원들을 뭐 그러니까 장관들이라든가 뭐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게 되고, 자 이런 것 일정 수의 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관들을 갖다가 임명하는데 뭐 동의권 같은 게 있는 거고 추천권 같은 게 있는 거고, 또 뭐 탄핵권이 있어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죠. 굉장하고 막강한 힘을 누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한다고 각 당에서 공천해갖고 올려놓은 사람들을 보니까 과연 저 사람들을 믿고 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 하나라는 고민들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도 뭐 또 우리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한테도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있었고 뭐 감히 뭐 굉장히 헷갈렸어요. 혼돈스럽고 어떤 뭐 첫째는 가치의 혼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거 아주 뭐 그 높은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걸 갖다 그런 잣대로 재더라도 저 사람들은 이거 공무원이 되면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냥 많이 써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다가 누가 이제 뭐 수신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말엔 이제 그게 사서상경 중 대학에 있죠. 대학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말이 있죠. 평천하까지는 뭐 그만두더라도 하여간 남 앞에 나서려고 그러면 동네 이장을 하더라도 먼저 본인이 소속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어떤 생활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동네 이장이라도 할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적게는 뭐 한 10여만, 많게는 몇십만의 대표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지역구에서는 몇십만이 뽑지만은 그 활동은 대한민국 전체를 5천만의 국민들을 대표로 일을 하게 되는 헌법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신이 안 돼 있으면은, 먼저 본인의 그 어떤 수양이 안 돼 있으면은 어떻게 이런 중대한 업무를 갖다 담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신은 뭘 얘기를 하는 건가라고 한번 봤더니 사람이 스스로 수양하여 덕을 갖추어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다스린다. 명명덕, 그렇게 밝은 덕을 밝게 밝히고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하고
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머무는 것. 이러기 위해서 이제 수양을 하고 자기를 가꾸는 사람들을 수신했다고 보는데, 이 가치를 갖다 이런 잣대를 지금 출마한 사람들한테 대면 과연 저 사람은 수신이 되어 있는가라고 봤을 때, 과연 그걸 통과하고 우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공천은 많이 해놨지만은 최종적인 선택은 아직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제대로 수신했나? 그 다음에 수신 제거라고 그랬는데 가정은 제대로 다스렸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다스린다는 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은 첫째는 뭐 결혼한 사람 같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혹시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하면 그것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꼭 뭐 이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그러한 구설은 없었는가.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요건 수신제가는 동네 이장 뽑는 거. 요즘 동네 이장은 좀 그러나 하여간 뭐 각 지역의 그 도시 같은 데는 동장이 있죠. 뭐 동장을 뽑을, 시골 같으면 이장을 뽑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기초 자치단체의 장을 뽑더라도 수신제가는 기본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입법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원들의 임명에 어떤 동의나 추천이라든가 뭐 청문회 절차 같은 거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불러다가 국정조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중요한 자리에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과연 수신하고 제가했는가, 이러한 기준으로. 그러니까 각 당에서는 이제 자기들 욕심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을 올려 보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두 가지를 우선 보고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 어떤 뭐 당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매몰돼 버리면은 다른 게 보이지 않고 내 편이니까, 또 뭐 내 고향 사람이니까, 나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으니까, 이런 기준으로 뽑아버리면은 전체적인 국가에 큰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다 버리고, 뭐 당도 버리고 지역도 싹 이걸 할 수 있다면 다 버리고, 그 중에서 수신제가가 제대로 된 사람인가 라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뽑아봤으면은,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급하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공천해 갖고 올려보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최소한의 잣대, 아주 기본적인 잣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수신하고 제가했는가. 그리고 남자들은 병력을 필요했는가. 물론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병력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징병제잖아요. 당연히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거든. 근데 당연히 가야 될 군대 병력도 안 필요했는데 이 사람을 뽑는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은 건,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었고 별합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공천 받았고 나왔고 법적 결격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투표할 때는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뭐 항상 얘기하지만 제 그 유튜브가 조회수도 별로 없고, 저는 지금 이제 하면서 한 반년 정도 좀 더 했네요.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좀 많이 돌아보고, 또 이게 여러 사람한테 혹시 전달됐을 때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려면은 내가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주변에 알지도 않고, 보면은 뭐 조회수도 거의 없고
또 구독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 지금은 참 그 여러 가지로 나를 좀 더 준비하고 나의 우상들인 뭐 고성국 박사님이나 이병규 박사님처럼 뭐 이런 분들처럼 이제 이분들을 또 제가 얘기한 건 저하고 동갑이니까 그분들은 뭐 고성국 박사 같은 분은 한 40년 이상을 갖다가 이제 이런 일을 해왔고 이병구 박사님도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그래서 감히 그렇지만은 우리 나이에도 뭔가 나를 하루하루 좀 새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기에 혹시 한 사람이 듣는다면은 현실성이 떨어진 얘기 같지만은 그래도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선택권은 남아 있으니까 투표할 때 저 친구가 수신하고 제가했는가 라는 기준으로 남자 같으면 병력은 필요했는가 혹시 마음에는 드는데 병력이 필요하지 않았으면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는가 한번 판단하시고 우리의 그 22대 우리가 참 존경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람들이 국회에 등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